20조 원짜리 공장을 짓는데 가장 싼 항목이 건물 그 자체라면 믿으시겠어요? 콘크리트도 철골도 외벽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건물에서 정작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건물이에요. 그럼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오늘 얘기할 건 반도체 팹, 칩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건축물을 공장에서 제품처럼 설계하고 짓고 양산해온 사람인데요. 오늘은 주가 차트가 아니라 짚고 돌려본 사람의 눈으로 이 10조 팹에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 보시면 왜 전 세계가 이 건물 하나의 나라의 운명을 거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먼저 규모부터 감을 잡아보죠. 요즘 최첨단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데 보통 100억에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듭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짓는 단지는 누적 투자 계획만 1650억 달러, 원화로 약 220조 원이에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2020년에 120억 달러로 시작했는데 400억, 650억으로 불어나더니 2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더 얹어 1650억 달러가 됐어요. 팹 6개의 패키징 시설, 연구센터까지 들어가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입니다. 한 회사가 한 지역에 붓는 돈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에요. 자,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진짜 얘기를 시작해보죠. 앞에서 건물값이 제일 싸다고 했죠. 근거가 있습니다. 팹 하나를 짓는 전체 비용에서 80% 이상이 장비에 들어가요. 건물이랑 토목, 전기와 배관 같은 인프라를 다 합쳐도 나머지 20% 안쪽입니다. 그 장비 중에서도 끝판왕이 노광장비, UV라고 부르는 기계예요. 피츠로 회로를 새기는 장비인데 일반형이 한 대에 약 1억 8천만 달러,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최신형 하이엔에이는 약 3억 8천만 달러, 5천억 원에 육박해요. 2030년쯤 나올 차세대 모델은 한 대에 7억 달러, 거의 1조 원에 가까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 하이엔에이 한 대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무게가 15만 킬로그램, 운반에만 상자 250개가 필요하고 엔지니어 250명이 6개월을 매달려야 조립이 끝납니다. 이건 장비 설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노광기 딱 한 대 값이 그걸 담는 건물 전체랑 맞먹습니다. 주인공은 기계고 건물은 그 기계를 모시는 케이스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현장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비용의 80%가 장비라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비싼 기계를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고 분량을 줄여야 본전을 뽑습니다. 저는 생산 현장에서 이걸 10년 넘게 겪었는데 똑같은 설비를 똑같은 값에 사도 가동률과 수율에서 단가가 갈려요.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까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가동률을 까먹는 건 의외로 기계 탓이 아니었어요. 공정을 충분히 모듈화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공정 순서가 한번 틀어지면 거기서부터 줄줄이 지연이 생깁니다. 분량도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특히 발목을 잡는 건 설계였습니다. 설계 변경이 잦거나 제작 도면이 제때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설비가 있어도 라인은 멈춰 서거든요. 결국 비싼 장비를 살리는 건 얼마나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관리하느냐였어요. 반도체 팹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수천억짜리 장비를 멈춰 세우는 건 대개 고장이 아니라 공정과 일정, 설계가 어긋나는 순간이니까요. 숫자로 보면 더 와닿아요. 반도체는 장비가 워낙 비싸서 웨이퍼 한 장에 붙는 감가상각만 수천 달러, 큰 팹은 1년 유지비만 수억 달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얼마나 잘 짓느냐만큼 얼마나 잘 돌리느냐가 곧 돈인 산업이에요. 비싼 기계를 멈춰 세우는 순간 그게 다 손해로 쌓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들을 아무 건물에나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팹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예민한 건물이거든요. 회로를 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단위로 새기다 보니 건물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밖을 지나는 트럭이나 철도 진동, 심지어 건물 안 펌프와 팬이 만드는 떨림까지 다 잡아야 해요. 그래서 클린룸 바닥을 땅속 깊은 안방까지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바닥 자체를 두꺼운 격자 모양 콘크리트 슬랩으로 만듭니다. 장비마다 따로 진동을 막는 받침대도 깔고요. 얼마나 까다롭냐면 허용 진동 수준이 지난 20년 사이 약 1000배나 엄격해졌습니다. 진동 하나 잘못 잡으면 하루에 100만 달러 넘는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구조를 직접 설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작은 변수 하나가 제품 불량으로 직결되는 걸 숱하게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 변수는 대개 따로 오지 않습니다. 전체 조합이 어긋날 때 터지거든요. 설계가 늦어지면 생산이 밀리고 생산이 밀리면 설치까지 이 세 박자가 한 번만 어긋나도 작은 오차가 큰 사고로 번집니다. 그래서 나노미터를 다투는 팹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또 정확하게 지어져야 하는지는 누구보다 실감합니다. 마지막 질문. 돈만 있으면 이 건물을 뚝딱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팹을 지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으면 대만보다 건설비가 약 2배, 기간도 약 2배 걸립니다. 장비값은 어디서 사든 비슷한데 짓는 능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TSMC가 애리조나 첫 팹을 착공해서 양산까지 가는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대만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팹 짓는 법을 익혔으니 다음 동부터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 곡선이에요. 현장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첫 동은 도면을 봐도 헤매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동은 손에 익어 빨라져요. 이건 건물 짓는 것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생산 현장에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중반쯤엔 손발이 딱 맞고 이력이 쌓이면서 생산성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그건 생산만이 아니라 운송도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만들고 나르고 세우는 전 과정에 학습 효과가 붙거든요. 대만이 빠른 건 무슨 비밀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지어봐서 도면이 절반만 있어도 척척 짓는 거예요. 숙련 인력, 잘 짜인 공급망, 빠른 인허가가 다 쌓여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면 다들 설계나 미세 공정만 떠올리는데 진짜 전장은 따로 있어요. 누가 더 빨리 더 정밀하게 지어서 그 비싼 장비를 더 빨리 돌리느냐. 결국 시공과 양산 능력의 싸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200조짜리 반도체 팹의 진짜 돈은 건물이 아니라 장비에 있었고 그 장비를 24시간 돌려 효율을 뽑아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나노미터 단위로 안 흔들리게 지어야 하고 그걸 제때 지어내는 건설 능력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저는 건물을 제품처럼 짓고 돌려온 사람으로서 반도체 팹이야말로 제조와 건설이 극단으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TSMC가 팹을 짓는다는 뉴스를 보시면 그게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인류 제조업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라는 걸 떠올려 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양산과 수율 이야기를 더 깊게 파볼까 합니다. 궁금한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